부동산에서 소개해준 매물은 매매가 15억 9천만 원으로 로얄동의 로얄층 매물이었습니다. 부동산 실장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이 매물이 제일 저렴한 거예요. 요즘 문의가 많아서 금방 나갈 겁니다. 빨리 결정하셔야 돼요. 부부는 그 말에 조급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진지하게 회의를 했고 최종 결정을 했습니다. 그동안 모은 돈과 기존 전세금을 합치면 5억 정도였고 부모님의 지원 2억, 그리고 은행 대출 8억을 통해 잔금을 마련했습니다. 대출 이자는 월 153만 원 수준으로 당시 금리가 2% 초반이었기 때문에 부담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곧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죠. 부부가 매수한 아파트의 시세는 9억까지 떨어졌습니다. 15억 9천만 원에 계약했던 집이 불과 1년 반 만에 6억 9천만 원이나 하락한 것입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던 걸까요? 그리고 현재 이 아파트는 얼마에 거래되고 있을까요? 2021년 봄, 위례 신도시의 중심에 자리 잡은 아파트 단지. 그곳에서 전세로 거주하던 40대 중반의 부부 최영훈 씨와 이수진 씨는 새로운 미래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영훈 씨는 게임 회사의 개발자로, 수진 씨는 공무원으로 일하며 안정적인 수입을 얻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년마다 반복되는 전세 계약 갱신과 점점 치솟는 전세 보증금은 그들의 삶에 작은 불안을 들이웠습니다. 우리도 이제 전세살이 그만하고 우리 집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어느 날 저녁 영훈 씨가 조심스럽게 얘기를 꺼냈습니다. 수진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다들 부동산 투자로 돈 번다고 하는데 우리만 가만히 있을 순 없지. 부부는 전세 대신 내 집을 마련하기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2021년 당시 위례 신도시는 부동산 시장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신도시 특유의 쾌적한 환경, 서울 접근성, 그리고 대규모 개발 호재들이 투자자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특히 위례 신도시와 서울을 연결하는 위례 신사선 계획, 신규 상업지구 개발 소식, 그리고 학군과 생활 인프라의 완성도가 높아지면서 실거주와 투자 수요가 동시에 몰리고 있었습니다. 유튜브와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위례는 지금이 기회, 이런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영훈 씨 부부가 눈여겨본 아파트는 2015년식 1380세대의 대단지였습니다. 단지 뒤로 공원과 산책로가 자리 잡고 있었고 근처에 초등학교, 대형마트, 병원 등 생활 인프라가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습니다. 게다가 입지 덕분에 실거주 여건으로도 최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최근 거래가를 확인한 영훈 씨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 단지 2019년에 8억 5천만 원이었어. 근데 지금 매매가가 15억이 넘어. 전세는 8억 선이고 임대 수요도 안정적이야. 수진 씨도 단지 안의 공원을 산책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기라면 아이 키우면서 오래 살기 좋을 것 같아. 우리 또 다른 미래를 여기서 시작하자. 부부는 본격적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선택한 아파트는 전용 85타입. 부동산에서 소개해준 매물은 매매가 15억 9천만 원으로 로얄동의 로얄층 매물이었습니다. 부동산 실장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이 매물이 제일 저렴한 거예요. 요즘 문의가 많아서 금방 나갈 겁니다. 빨리 결정하셔야 돼요. 부부는 그 말에 조급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진지하게 회의를 했고 최종 결정을 했습니다. 영훈 씨는 말했습니다. 투자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살 집이니까 시세보다 중요한 건 안정된 생활이야. 자금 계획은 신중하게 세웠습니다. 그동안 모은 돈과 기존 전세금을 합치면 5억이 조금 넘었고 부모님의 지원 2억, 그리고 은행 대출 8억을 통해 잔금을 마련했습니다. 대출 이자는 월 153만 원 수준으로 당시 금리가 2% 초반이었기 때문에 부담이 없었습니다. 이 정도면 부부의 안정적인 수입을 고려했을 때 충분히 감당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던 날 수진 씨는 떨리는 손으로 사인하며 말했습니다. 드디어 우리 집이 생긴 거야. 여기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자. 영훈 씨도 미소를 지으며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 이제 이사 걱정 없이 아이도 키우고 우리만의 추억을 쌓아가자. 계약 후 2달 동안 부부는 매주 주말마다 단지를 방문했습니다. 커뮤니티 센터에서 커피를 마시고 공원을 산책하며 이웃들과 인사하는 상상을 했습니다. 입주를 앞두고 가전과 가구 리스트를 작성하며 하루하루가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게다가 계약 직후 위례 부동산 시장은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부부가 계약한 아파트의 시세는 16억 4천만 원까지 치솟았고 일부 호가 시세는 무려 18억까지 올라갔습니다. 영훈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빨리 오를 줄 누가 알았어? 영훈 씨는 친구들과 술자리에서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타이밍 진짜 좋았어. 벌써 5천만 원 올랐다고. 수진 씨도 동료들에게 집 이야기를 하며 미소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호가가 18억까지 갔대. 위례 집 진짜 잘 산 거지? 시세 상승은 부부의 자신감을 키웠지만 동시에 자만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집값이 이렇게 오르는데 우리도 좀 더 여유롭게 살아도 되지 않을까? 영훈 씨의 말에 수진 씨도 동의했습니다. 부부는 소비 패턴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주말마다 고급 오마카세와 와인바에서 외식을 즐겼고 수진 씨는 명품 가방을 하나 장만했습니다. 영훈 씨는 최신형 노트북과 고가의 스피커를 구입하며 이 정도는 투자한 우리한테 보상이잖아 라고 웃으며 말했죠. 부부는 신용카드 한도를 늘리고 월급의 상당 부분을 소비에 쏟아부으며 집값이 오르니 돈 걱정은 없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생활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2022년 이후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금리 인상과 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해 위례 신도시의 부동산 시장도 분위기가 안 좋아졌습니다. 부부가 매수한 아파트의 시세는 9억까지 떨어졌습니다. 15억 9천만 원에 계약했던 집이 불과 1년 반 만에 6억 9천만 원이나 하락한 것입니다.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위례, 급매물에도 안 팔려. 위례 신도시 폭망. 이런 글이 넘쳐났습니다. 영훈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산 가격보다 6억이나 떨어졌다니. 이게 말이 돼? 수진 씨도 뉴스를 보며 너무 불안했습니다. 실거주라 괜찮다고 했는데 이렇게까지 빠지니까 마음이 무겁네. 부부는 저녁 식사 자리에서도 대화가 줄어들었습니다. 침묵이 흐르는 식탁에서 수진 씨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우리 너무 서둘렀나? 2022년 말부터 부부는 예상치 못한 현실과 마주했습니다. 먼저 대출 조건이 변경되면서 금리가 급격히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8억에 대한 대출 이자가 당초 계획했던 월 150만 원에서 330만 원으로 증가한 것입니다. 영훈 씨는 계산기를 두드리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정도면 생활비가 부족할 수도 있어. 이미 늘어나버린 카드값까지 불안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수진 씨는 지출 내역들을 보며 머리를 싸맸습니다. 이걸 다 어떻게 감당하지? 우리가 너무 무리한 거 아니야? 결국 부부는 외식을 줄이고 주말 나들이도 최소화하며 지출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즐기던 카페에서의 여유로운 시간도 이제는 사치처럼 느껴졌습니다. 이후 위례 부동산 시장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위례 교통 최악이다, 위례 신사선, 의료복합타운 무산 등 악재들이 끊임없이 올라왔습니다. 영훈 씨는 게시물을 보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몇몇 매물은 부부가 매수한 가격보다 수억 이상 낮게 나왔고 거래량은 거의 바닥을 치고 있었습니다. 실거주라 괜찮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렇게 빠지는 걸 보니까 괴롭네. 영훈 씨의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수진 씨는 더 이상 부동산 관련 뉴스나 커뮤니티를 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마트에서 장보는 횟수를 줄이고 자잘한 지출을 하나하나 줄여나갔습니다. 부부는 주말이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졌고 한때 자주 하던 외식도 완전히 끊었습니다. 우리 너무 무리했나 봐. 수진 씨가 조용히 말하자 영훈 씨는 고개를 떨구며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살 집이잖아. 흔들리면 안 되지. 영훈 씨와 수진 씨는 설렘과 불안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처음으로 소유한 집,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꿈꿨던 공간이 이제 암울한 현실이 되었습니다. 영훈 씨는 단지 안에 있는 벤치에 앉아 하늘을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게 우리가 꿈꾸던 그 집이었나? 매일 저녁 부부는 담담한 분위기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우리 집 괜찮겠지? 언제 다시 오를까? 수진 씨의 말에 영훈 씨는 대답했습니다. 지금 걱정해도 끝이 없어. 전세랑 이사 걱정을 안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월급의 절반 이상이 고정 지출로 빠져나갔고 생활비는 빠듯해졌습니다. 예상보다 높은 관리비 고지서와 계속 올라가는 세금은 부부의 통장을 순식간에 바닥나게 했습니다. 수진 씨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고 영훈 씨는 종종 벤치에 앉아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너무 일찍 뛰어든 걸까? 한때 인생의 전환점이 될 줄 알았던 집은 이제 무거운 짐처럼 느껴졌습니다. 2024년 중순부터 위례 부동산 시장이 조금씩 회복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부부가 매수했던 아파트의 시세는 9억에서 12억대까지 올라왔죠. 하지만 여전히 계약했던 15억 9천만 원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부동산 앱에는 급매, 전세 끼고 갭 투자, 이런 매물이 여전히 광고되고 있었습니다. 또 자신들보다 훨씬 저렴하게 매수한 이웃의 이야기는 묘한 씁쓸함을 안겼습니다. 하지만 부부는 후회하지 않기로 했죠. 매번 집주인의 눈치를 보며 계약 연장을 부탁하던 시절은 이제 끝났기 때문이죠. 수진 씨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선택하지 않았다면 지금도 전세금 오를까봐 불안해하고 있었을 거야. 적어도 지금은 우리 집이니까. 2025년 6월 입주한 지 4년이 지난 부부는 새 집에서의 일상에 완전히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공원 산책로에서 매일 아침 조깅을 하고 마트와 카페를 드나들며 커뮤니티 활동도 시작했습니다. 집안에는 새 가구와 추억이 하나씩 쌓여갔고 수진 씨는 작은 거실 한켠에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이제야 집 같아, 수진 씨가 웃으며 말했죠. 시세는 여전히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13억 중반까진 올라왔습니다. 부부는 숫자에 연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우린 투자하려고 산 게 아니잖아. 여기서 살기 위해 산 거야. 위례 신도시의 집은
영훈 씨와 수진 씨 부부에게 단순한 자산 이상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더 이상 이사 걱정 없이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공간, 아이와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터전, 그리고 둘만의 추억을 쌓아가는 생활의 기반. 부동산은 단순히 시세 차익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삶을 지탱하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지금 아니면 못 산다는 말은 부부에게 강렬한 동기였지만 동시에 큰 위기로 다가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집 마련을 인생의 최대 목표로 삼고 집값이 떨어지거나 금리가 오르면 조급함과 불안을 느낍니다. 영훈 씨와 수진 씨도 그랬습니다. 주변에서 하나둘씩 집을 사기 시작하자 늦기 전에 사야 한다는 생각에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 선택은 쉽지 않았습니다. 대출 이자, 입주 비용, 시세 하락, 모든 현실이 그들을 시험했습니다. 입주 후에도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고 여전히 마이너스 자산인 집안에서 스스로를 다독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그 집은 투자처가 아니라 삶의 터전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집은 무엇인가요? 내 집 마련의 꿈을 꾸고 있다면 어떤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나요? 위례 신도시에 투자하거나 실거주를 고민하고 계신가요?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시고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